안녕하세요. 박주간TV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제가 지금 실현, 위기, 고난, 고통 극복에 대한 이런 사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 비즈니스 사업과 관련된 고난, 고통, 실현, 위기 5가지 사례를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이든 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든 되는 그런 내용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인생과 관련된 고난, 고통, 시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작년에 발생했던 제가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30회에 걸친 항암 치료, 그리고 그 이후에 결말, 교훈, 암에 걸리고 나서 얻은 그런 교훈,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무슨 제가 자랑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고난, 고통, 시련, 위기를 겪을 수 있고, 또 건강과 관련된 그런 위기를 얼마든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런 체험을 미리 여러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런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여러분도 저의 사례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례도,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또는 건강, 인생과 관련된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이런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실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체험을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저의 어떤 그 대장암 수술 관련해서, 항암치료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관련되는 질문 한 3가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암 진단, 수술, 이 항암치료 과정 어떠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박주간 박사의 어떤 투병 생활 및 현재 상황은 어떻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제가 대장암을 통한 인생 어떤 고난, 고통, 시련,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암 선고를 처음 받았을 때는 원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점차 이제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지금 이제 매 6개월, 3개월별로 이제 계속 추적 검사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얻은 또 교훈은 무엇인지, 이 방송을 듣는 혹시 환우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또 그런 측면에서 들으시면 좋겠고, 이런 암 걸려보지 않으신 분들이 또 뭐 요새 암이 워낙 많이 이렇게 생기니까 각 부위별로 여러분도 뭐 반드시 평생 암이 안 걸린다라고 하는 이런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대장암 진단, 수술, 항암 치료 과정 어떠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종합 건강 진단을 그동안에 쭉 받다가 한 해를 걸렀습니다. 걸렸던 이유는 우리 아내가 자꾸 건강 자신하면서 종합진단을 안 받으려고 하길래, 작년, 재작년에는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집사람을 꼭 그 종합진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뤘던 게 한 1년, 미뤄서 2년 차에 종합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던 겁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제 수면으로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 같이 이제 수면으로 이렇게 하고서 아마 대부분 수면 이렇게 하면 그 검사가 끝나고 나서도 수면 깰 때까지
수면실에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면실에서 얼마나 어떤 그 쉬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우면서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입니다. 상당히 부위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건강관리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고 또 뭐 담배는 아예 안 피웠고 그다음에 이제 술도 10년 전부터는 비즈니스상 안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막걸리로 메뉴를 바꾸면서 뭐 막걸리는 많이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배도 부르고 해서 뭐 한 잔, 두 잔, 뭐 많이 먹을 때 한 세 잔, 막걸리 세 잔 정도. 그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식습관이나 다른 이런 게 그 뭐 암에 걸릴 그런 짓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니까, 수면이 덜 깬 상태니까 뭐 물어보고 뭐 이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암이야, 이게 오지지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질문 못하고 옷 입고 어차피 일주일 후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 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병원 갔습니다. 병원 가서 실제 차트를 이제 검사했던 그 검사 차트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암이 컸습니다. 부위가 상당히 컸습니다. 크기가 뭐 4.0, 4.2, 그 다음에 깊이가 뭐 1.0 이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컸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의사님이 3기 말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빨리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날짜를 아예 잡으십시오.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그 병원, 뭐, 종합건강진단원에 가까운 이제 신촌 세브란스를 이렇게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에 전화를 했더니 그때부터 한 3개월 후쯤 진찰 받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3개월 후쯤 잡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 하루라도 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미 그 암이 아니냐라고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용정 단계도 지나고 암도 상당히 커서 다른데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하루라도 지체하면 안 되겠더라고.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해서 확인을 했더니 서울 성모병원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당일날 가서 이제 필요한 그때는 뭐 진단 어떤 검사가 아니고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이렇게 하더라고. 아침 일찍 갔는데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전부 검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면담을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부위가 크고 아마 3기 말이고 또 다른 장기에 전이 될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위가 상당히 커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하니까 아예 수술 날짜를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일날 가서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수술 날짜까지 받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일주일 후에 수술 날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받기 2, 3일 전에 이제 입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술 부위 말고 바로 옆에 또 용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진단 병원에서는 어차피 수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정도 안 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원해서 그 용정 제거하는 수술을 또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이제 암 제거 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늦게 한 5시쯤 시작했는데 거의 12시 가까이 이렇게 지나서 끝났으니까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수술 과정에서 심장에 또 이상이 좀 있어서 뭐 호흡 정지 상태 뭐 이런 상황도 있어서 실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온 게 아니고 응급실로 이렇게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응급실 가면 우리 보호자들은 전부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호자가 가기 전부터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수술을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호흡을 아니고 한 게 아니고 기계적인 호흡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면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뭐 웃기도 하고 이제 경험담도 체험담도 얘기합니다만 그 순간은 그날 그 응급실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암이 안 걸려본 사람들은 흔히 요새 뭐 의학도 발달했고 하니까 뭐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암에 걸려본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죽느냐 마느냐 더군다나 심장 이상까지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있으면서 잠을 자버리면 그냥 호흡 멎어서 저녁에 이 세상 뜰 수도 있습니다라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겁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수술하고 마취가 된 상태니까 그냥 눈이 슬슬 감기는 상황인데 그 잠을 안 자고 견디려고 하면 어떠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잠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큰 형이 정말 그 사고로 화재가 나가지고 3도 화상이 입어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계속 이제 면회도 그건 오염이 되고 하면 안 되니까 면회 시간 딱 뭐 30분 이렇게 있는 동안에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가서 면회하는데 가서 면회하다 보니까 형이 처음에는 견뎌내는 듯 하더니 나중에 가니까 형이 뭐라고 하냐. 정말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상 입어본 화상 환자 보호자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딱지가 끼어버리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 딱지가 앉지 않도록 긁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에 조그만한 손을 베었다든지 이럴 때만 하더라도 아픈데 전신이 화상을 입어서 딱지가 앉으려고 하면 그거 긁어내는데 얼마나 이게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정신 이상까지 생기더라고. 나중에 갔더니 목로가 정신 이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매일 그걸 긁어내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형님의 그런 고통을 생각하니까 제 암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형님 생각하면서 이제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앙인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상황을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잠을 안 자면서 이렇게 이제 세웠고, 그 다음날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날은 조금 잠을 좀 자고 하더라도 간호들이 바로 붙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응급실에서 그런 또 위기 상황을 한번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찾아온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이제 항암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 항암 치료를 30회를 받았습니다. 30회를 받았는데 6개월 동안에 한 번 가면 일주일씩 이렇게 쭉 받아서 30회를 받았는데 정말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정말 온 몸에서 온 코에서 그 항암 약물 냄새가 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 먹으면 그냥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은 못 먹어서 죽는 병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머리도 빡고 여러모로 다른 것보다도 기력이 없으니까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정말 이 항암 치료 때문에 무기력해지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또 계속 가서 점검 받고, CT 찍고 하는 이런 과정을 쭉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항암 치료 받고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 다음은 이제 다행히 우리 저 의사 선생님들도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 부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인프절 침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기였고, 그러면 전이가 될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프절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데 전이가 될 수 있고, 조그만한 의학적으로 발견이 안 되는 암 찌꺼기가 돌아다니면서,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3개월마다 이렇게 추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번, 세 번 그 추적 검사를 받는데도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6개월 단위로 점검해서 금년 연말에 또 점검하고 5년 동안 추적 관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하는 그런 타임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암이 걸리고 나니까 정말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딸, 가족들, 그 다음에 누님, 형제들, 정말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아내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자녀들의 중요성, 고마움, 그 다음에 형제들의 고마움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항암 치료하면서는 그 병원에서 못 먹게서 안 먹었던 일종의 건강 보조 식품들, 저희 아내가 아마 암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사서 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니에서부터 와송, 아로니아라든지 뭐 다양하게 지금 먹고 다행히 다른 장기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자서전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항암 중에 쓴 자서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쓰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이게 지금 가제본을 했습니다. 완성이 돼서 지금 출간이 된 건 아니고 거의 한 90% 정도 돼서 가제본을 해서 어떤 분에게 제 경험을, 어떤 대장암에 걸리고 나서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실은 제가 첫 번째 책을 92년에 이렇게 쓰면서 평생 한 50권 정도의 책을 써야 되겠다. 그 중에 마지막 50권은 내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92년도에 첫 번째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결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에 걸리고 나서 50번째 쓸 책을 먼저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서전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서전을 쓰면서 했더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는 건 50번째 전부 인생 어떤 그 끝부분에 가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생의 어떤 그 중간에 또는 50대, 60대에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라고는 의미에서 자서전이 매우 중요하고, 타임도 나이가 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의 본인의 자서전을 한번 써보면 과거의 내 인생을 뭔가 돌아볼 수 있고 또 결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을 또 알차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책 속에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 3650, 365일 10개, 10년이 모이면 36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주간 인생의 마스터 플랜 3650도 설계를 해서 지금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영하는 비전 꿈대학 비전 2030, 2030년까지, 내년부터 2020년이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10년까지 비전 꿈대학을 내가 죽더라도 내 사후에도 비전 꿈대학이 지속 가능 경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완성, 마스터 플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 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